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의 문화행사와 사업을 맡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올 한 해 계획을 시민 앞에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인데요. 부천 법정문화도시 종료 첫 해인 지금부터가 관건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올해 부천 문화의 핵심은 시민 네트워크입니다. 지난해 2개 아파트 커뮤니티가 참여했던 우리 동네 예술단. 앞으로 10개 이상 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 5명 이상이 모여 신청하면 재단은 전문 강사와 무대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참여자의 98%가 만족도를 보였던 생활문화동호회 시민 아트밸리. 이 같은 시민 주도의 문화동호회와 축제를 활성화합니다. 지역 문화 발전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좀 더 지역 예술 안에서 함께 상생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시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문화예술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예술단을 시작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올해 공모 사업에 단연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찾은 예술인과 업계 종사자는 300명. 순수 예술에도 관심과 충분한 지원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이 지역에서 내가 진짜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런 순수 예술 쪽에는 사실 경제적인 게 되게 좀 힘들잖아요. 좀 분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 콘텐츠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원에는 뭐 무예가 유명하다던가 아니면 진도에서는 뭐 씻긴굿이 좀 유명하다던가 지역하고 연계해서 전통 공연을 만들 수 있게 재단에서 그런 연결고리도 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지역 예술인들의 바람처럼 부천은 올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집중합니다. 지난해 부천 아트벙커 B3구에서 열린 부천 아트페어. 행사를 통해 실제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38점이 팔려 3천여만 원이 유통됐습니다. 올해는 판로 개척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예술인 발굴에도 나섭니다. 시민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될 거고요. 지역의 예술가는 생존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는 시민과 예술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축이 저희 문화재단이 생각하는 올해의 가장 중심적인 축이고, 지난해를 끝으로 5년 동안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 부천시. 정부 지원과 예산도 잇따라 축소되면서 자구책 마련 또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학생 안전과 교원 지원 강화 대책에 나섰습니다. 시 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마다 돌봄교실 비상벨 시스템을 개선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교실 내 비상벨은 관리실로 연결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서와 소방서로 긴급 신고가 이뤄지도록 전환됩니다. 정규 수업 전후로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돌봄 담당 직원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문 병원을 지정해 교원 정신질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검사를 확대 운영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12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시철도 운영비 재정 지원과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산정 방식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비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는데요. 도시철도의 경우 광역철도보다 운영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돼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채택한 공동 건의문은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지역에는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부천갑 서영석 의원을 만났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2대 국회 첫 해였던 지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2.3 계엄이 있었고 그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그 내란을 막아냈다는 게 가장 큰 의정 활동 전반을 통해서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 있고 아마 이것이 K민주주의의 새로운 복원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지역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죠. 그 예정은 지난 연말에 이렇게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땡겨서 일정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된 게 이제 그 대장지구 내에 두 개의 역사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역사의 출구가 두 개로 이렇게 당초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LH 쪽이나 대장지구를 개발한 쪽에서는 출구를 4개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실시 설계를 변경하게 될 것 같고 실시 설계에 대한 승인을 4월이나 5월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는 것은 6월 달 정도엔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제 주요 과제인데 어떤 좀 해법들 고민하고 계신지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많이 돼서 지역계에서도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환경이 조금 더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진행되지 않고 좀 열악한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도시 재정비 촉진에 의한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하면 이제 어떤 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시켜 준 법률이기 때문에 도시가 조금 더 규모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고 또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좀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도시가 좀 체계적이고 좀 규모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중에서 또 중요하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현안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신다면. 부천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장 홍대선에 이어서 이제 그 종합운동장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 과제이고 GTX B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GTX D하고 GTX F까지 연결되는 그런 5중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역세권이 서울 수도권의 중심적 교통 요충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서 이쪽을 어떻게 종합개발을 잘해서 유동인구들을 잘 흡수하고 지역개발을 통해서 좀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좀 상임위에서 이건 좀 챙겨보겠다 하는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현안은 이제 1년 내내 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의대 증원에 관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고 국민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져야 되는 연금 계획을 어떻게 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숙제들을 해결해서 국민의 삶이 좀 더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혼란 전국 속에서 의정 활동 어디에 좀 초점을 둘 계획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천만 노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돌봄을 책임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조기 추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와 거대한 격변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 혹은 늦어도 오는 4월 중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 지사는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겠다며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 방파제를 더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재건축이 추진되는 14곳을 제외한 291곳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하루 평균 교통량이 1,000만 대 아래로 내려가는 등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도로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995만 3천 대로 전년에 비해 5만 4천 대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는 1월의 교통량이 655만 4천 대로 가장 적고 6월이 694만 1천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일별로는 일요일 교통량이 825만 5천 대로 가장 적고 금요일이 1,021만 9천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속도는 평일 시속 22km, 휴일 24.1km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7년 첫 대회 개최를 목표로 F1 그랑프리 유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이달 F1 그랑프리의 기본 구상과 타당성에 대해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용역을 한 뒤 기본 구상이 마련되면 F1 그룹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구상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F1 그룹 측과 구체적인 대회 개최 조건을 협의하고 정부 지정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증 등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인 F1은 현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1 대회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서킷 조성비와 대회 운영비 등의 최대 3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0년에서 2013년 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F1 대회의 경우 2009년 별도로 제정된 포뮬러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에 근거해 30%의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는 2027년 첫 F1 인천 그랑프리를 연 뒤 그때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모나코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킷 후보지로는 영종도와 송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1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과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등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